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사실 우리 채널이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여가지고 최부심인데, 올해는 주식도 다루고 투자도 경제 경영도 전반적으로 좀 다 다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구정 전에 에릭을 불러서 경제연구소, 거장연구소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구정 이후부터는 연금과 관련한 그런 컨텐츠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전체적으로는 좀 한국이 어쨌든 그런 피크아웃이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게 22년, 23년, 24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24년 그 위기감의 끝이 개헌탄핵 전국이었고, 올해는 어쨌든 상식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을 열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은 정책들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건 보다도 연금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연금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이 해볼까 싶어요. 연초에는 증시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좋았죠. 미국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중국판 AI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약간 딥식,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의 테무, 알리 이런 이제 그런 회사인데, 가성비가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낮아졌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챗봇을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모든 언론이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운받아서 많이 써봤고,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딥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가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하던 챗봇과 에이전트의 그 흐름에서 중국이 가성비로 치고 나오는, 사실 제조업에서 그 방식이잖아요. 중국이 가성비로 치고 나오는 거는. 그리고 진짜 그 가성비의 뒷부분에서는 정부의 상당한 지원이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AI 판에서도 비슷하게 가성비로 치고 나와 버리면서 품질은 떨어지지만은 굉장히 공짜고, 저희가 테무 쓰는 거랑 똑같아요. 품질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싸니까 계속 쓰게 되는 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 그래서 퀄리티를 생각하면은 딥식을 도저히 쓸 수가 없지만은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의미한 어떤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분야에 대해서 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긴장하는 거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결국은 프로덕트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되게 와해적인 제품이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퀄리티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 와해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와서 일단 좀 충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구점을 지나면서는 AI 쪽과 관련해서 뭔가 전략이라든가 포트가 되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오픈 AI만 하더라도 스타게이트로 500빌리언을 투자할 건데, 오픈 AI한테만 이제 그런 거를 서브하겠다는 거는, 오픈 AI를 도대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밸류로 봐주고 있었다는 건데 완전히 이제 카운터 맞았죠. 그래서 트위터를 보든 뭐를 보든 어쨌든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AI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부터는 유튜브 세상도 되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챗봇을 쓰고 있지만 올해부터 에이전트들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 이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다들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는 게, 이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은 기능적으로 기획이라든가 대본을 쓰는 앞단 부분이요, 전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후편집이라든가 하는 이 후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이제 챗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획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주간 뉴스 스크랩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웹 스크롤링을 해가지고 가격을 찾아내고 갖고 와서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서 하는 그런 정리된 대본을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하는 것처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채부심 작가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도비에서 하고 있는 거나
오픈 AI의 소라나 다 비슷한 방식이지만 요새는 히드라라는 서비스도 있고, 여기서부터는 촬영 및 편집을 해주는 건데, 대본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촬영과 편집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와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페이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제 사진, 제 목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촬영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기획 에이전트하고 촬영 편집 에이전트라는 두 개의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채널을,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현재 하루에 1개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1.2일에 1개 정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이전트화가 되게 되면은 영상이 막 100개, 200개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다른 채널을 확대해 보면은 현재 유튜브 씬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그런 채널들에서는 얼마든지 AI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만들어진 영상들을 무한정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게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해도 한 3년 안에는요, 정말 3년 안에는 우리 채널이 작업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때는 에이전트들이 우리 채널을 되게 서브하고 있고, 본체인 저는 뭐하냐, 본체인 저는 그냥 정말 오프라인 행사, 오프라인 이벤트 정도가 아니고서는 온라인에 사실상 그냥 늘 떠 있는 거예요. 밤새 일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유튜브 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컨텐츠 미디어 제작들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저희는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컨텐츠의 홍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지만은 질이 20% 30% 떨어지는데 양은 뭐 2만 프로 3만 프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저희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는 AI 도입이 유난히 빠른 분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정말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레벨부터 되려면은 특정 업무에서 요구하는 내부 데이터나 작업 방식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용 언어 모델로는 에이전트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고, 개별 회사에서 아니면 개별 단위에서 사용하는 어떤 작업 방식들을 매뉴얼 베이스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도와주는 보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보조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배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딥식류를 생각해 보면은 얘도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얼마나 싸게, 얼마나 또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냐의 문제인데, 그런 거를 막 가격을 10분의 1, 20분의 1로 낮춰가지고 또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에이전트 시대는 제가 생각할 땐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더 빨리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범용 에이전트들, 사실은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자랑하고 있는 FSD도 드라이빙 AI 에이전트거든요. 운전 분야에서 범용이죠. 운전이라는 거는 운전을 AI 에이전트들이 대신해 주는 건데, 운전처럼 범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저희가 회사 일, 사무직 일자리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은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요. 사무직 일자리가 하는 것들은 이런 범용적인 걸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인 차원에서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보조하는, 그러니까 젠스랑 말 맞다나 50% 이상을 보조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면은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100% 보조를 하게 돼요. 에이전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는 능동적인 이제 객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AI 이제 기술을 보게 되면은요, 그 시대가 된다 생각하면은 채부심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보드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대본 쓰고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퀄리티 컨트롤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끔찍해요. 그때는 정말 뭘 해가지고 그 최상욱이 진짜 나라는 거를, 그 영상 속에서는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튼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AI는 저는 에이전트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정말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많이 대체된다고 생각하니까 쓸쓸하죠. 이제 대신에 현재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채널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정말 생각할 게 많아졌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전 세계 사무직 일자리,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는 약 10억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장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너무나 높은 인건비가 매년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거를 인건비로 보는 게 회계적인 마인드지만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런 기계 기술류들은 이거를 이제 대체하고 저비용으로 갈아 끼우려고 하고 아니면 더 고성능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 흐름을 막기가 어렵고요. 범용 에이전트들은 금방 만들어지겠지만은 매뉴얼화된 에이전트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 딥시크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지만은 범용 에이전트들도 빨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뭐 트위터 보면은 딥시크를 써가지고 웹 크롤링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어떤 부분적인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를 30분도 안 내서 해내는 걸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대체해 나가는 어떤 반복적인 걸 대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상이 이제 금방 변하는 것 같고요. 유튜브를 제가 직접 하는 날도 정말 5년이 안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투자라도 잘 해놓고, 아니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 국가나 사회의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방식의 연금 개혁이 지금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컨텐츠 씬에 있으면 있을수록 컨텐츠 부분에 이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뭐 40% 정도가 아니라 뭐 한 7, 80% 정도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70%짜리가 나와 있죠. 312호라고. 물론 지금 40%대 대체율로 나와 있지만은 종국에는 뭐 GDP의 120%에 되는 그런 기금이 소멸되지 않고 영구히 지속되는 건데, 현재 시가 기준으로 3,200조 원의 기금이 영구히 소멸되지 않고 가는 방향이 312호잖아요. 그래서 312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시기에는 이런 거를 정말 되게 뭔가 뭐 각 정당에서 되게 어젠다화 할 법한데, 지금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티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불안함을 위해 가지고 일단 연금제도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고, 연금 커버 안 받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세요? 국민연금 못 받는 분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도 나중에 다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연금이 사실 국민연금이랑 겹치는 게 있으니까 노인연금 부분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국민연금으로 대체하고, 이러면서 올 국민연금을 받게 하고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는 완벽한 연금을 받게 하고 기금을 고갈 안 하게 하는데, 근데 그게 필요한 게 312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을 넣는 건데, 재정 20조만 지금부터 꾸준히만 넣어도 앞으로는 나중에 재정 넣을 필요도 없거든요. 기금이 너무 커져가지고 3,000조 원이 넘게 되면은 연금 운용 수익률이 6%인 경우에는 1년에 200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인데 1년에 200조가 기금 운용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금 운용 수익에 대한 그거를 이제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를 바꿔가지고 연금 운용 수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재원을 빵빵하게 하면서 이제 기금 그 정도 되면은 저희 소득 대체 70% 80% 이렇게 가는 거고요.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뭐 사회생활 하다가 창업도 해보고, 안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창업을 하면은 연금적인 부분에서 유럽처럼 대납을 인정해주고, 출산도 똑같거든요. 출산하면은 그러면은 2인 이상 아니면 3인 이상 출산했을 때는 연금 납부했다고 의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기금 1,000조 넘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여기서 조금만 더 애드를 하면은 엄청나게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를 구조개혁을 안 하고 뭐 모수개혁 같은 거를 하면은
물론 모수개혁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걸 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모수개혁을 하면 결국은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이 언제부턴가 다이내믹을 잃어버렸는데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구조개혁을 안 하고 자잘하게 개혁하고 뭐 자잘한 변화만 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고쳤으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뭐 일부는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좋은 성과를 내고 나중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 시스템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정치 세력들이 각자 뭐 서로 이해관계 표계산하고 뭐 이렇게 바쁘겠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AI 세상이 사무직 일자리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진짜 완전히 정말 사회에 정말 상당한 패닉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3년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이 되게 안전하고 짱짱하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정말 충분히 각인시키고 설득해야지만이 우리 사회 소요가 좀 진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결국은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미래가 먹고 살기 힘들고 퍽퍽하고 당장 이제 어려워질 것 같고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한국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당장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라도 뭔가 막 황금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드는 거거든요. 이게 투기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투기적인 심리인데 이 심리를 전 국가적인 레벨로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적인 소요 사태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서 빨리 조속히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연금 개혁이 정말 필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채널에서 연금도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3.115를 하셨던 분들과는 이제 저희가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참여를 해서 뭐 채부심 채널이 좀 미약하나마 어쨌든 이 연금 개혁안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저도 정말 그런 짱짱한 나중에 그런 국민연금 막 3천조짜리 기금 있고 막 한국을 막 빈쌀맛처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도 막 투자자 대접을 받고 그리고 운용 수익률이 1년에 200조 이상 나오고 그럼 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뭐 2050년대, 60년대 되면 기금 빵원되고 그 다음부터는 재정 안정론에 기각해서 연금도 안 주고 그러면 뭐 저희는 부자 아니면은 생존이 완전 불가능해지고 그럼 생존이 완전 불가능해지고 나면은 사회적인 갈등 완전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완전 심해지고 나면은 온통 사회에 흉흉한 그런 뉴스들이 가득해질 거고 그걸 우리 미래로 할 수 없죠. 그게 진정한 피크아웃이죠.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그 갈림길에서 어쨌든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고요. 그거를 진짜 막았으면 좋겠고 피크아웃이 아니고 한국이 더 한 걸음 더 갈 수 있게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 하하호호 낄낄 거리면서 뭐 치맥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애들 키우는 얘기나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막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고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